지금 공개 수업을 시작하는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한여초 친구들 발표할 수 있을까요? 신기초 애들이랑 하니까 정말 기대돼요. 신기초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약간 설레고 기대돼요. 신기초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공개 수업을 한번 해보게 되니까 뭔가 좀 떨려요. 신기초 애들이랑 하니까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 명만 더 들어올까요? 신기초 애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설레요. 오늘 글로벌 미래교실 공개 수업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적어보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보세요. 자,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채연이. 다른 학교와 공개 수업을 하니 재밌을 것 같아요. 성균이. 선생님은 이런 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즐거울 것 같아요. 신기초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돼서 기쁘고 기대돼요. 당황스러워요. 그냥 독서 미션 하나만 했을 뿐인데 방송까지 해줘요. 이과실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진이. 뭔가 실수할까봐 걱정돼요. 자, 거기까지 듣고 우리가 오늘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있어요. 네. 지난번에 도선 선생님 만났을 때 그런 걸 배웠었던 게 있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선생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지금 우리도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이죠. 여기 신기초 아이들도 소중한 시간이고 선생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수업, 우리가 평소보다 좀 길게 늦게 끝나지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나요? 소리 질러 운동장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소리 질러 운동장 굉장히 다양한 독후 활동들 많이 했었고요. 질문 만들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걸로 우리 지난주에 수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질문, 그 다음 또 무슨 질문 있었어요? 시간 질문, 말하는 질문. 이렇게 질문들을 각각 만들고 서로 토론해서 무슨 토론인지 혹시 기억나요? 무슨 토론을 했었을까? 대화형 독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핵심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제 드디어 진영민 작가님과 만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작가님이 이제 이미 들어와서 대기하고 계시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2시 50분에 우리가 만나서 약 30분 동안 작가님의 이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들었었죠. 하지만 오늘은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작가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진영민 작가님께 궁금한 핵심 질문 하나씩 다 만들었나요? 네. 3개의 분류 카테고리 중에서 각각의 분류 카테고리당 하나씩 질문을 다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시간을 5분 딱 줄 거예요. 5분 동안에 모든 분들과 토론을 해서 어떤 질문을 최종적으로 작가님께 우리가 기회가 됐을 때 할지를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예. 그런데 토론을 하기 앞서서 나는 이 질문하고 싶고 너는 이 질문하고 싶고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위바위보. 그렇죠. 우리가 대화형 독서 토론 했듯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잘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별로 지금 진영민 작가의 삶에 대한 질문 2가지, 소리질러 운동장 작품에 관한 질문 2가지, 나의 삶에 관한 질문 2가지씩 정해서 네. 자, 지금부터 시작.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일모름부터 작가님께 질문할 건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너무 책도 훌륭하게 쓰시고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셔서 너무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인데요. 혹시 처음부터 작가를 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작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장래희망을 쓰라 그러면 언제나 작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쭉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어른이 되자마자 곧장 작가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방송국에서 글을 쓰는 구성작가 일도 했었고 그리고 어린이 서점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작은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책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어떤 출판사에서 여러분 글짓기 대회 하는 것처럼 어린이 소설을 써서 공모하는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나도 내 이름을 가지고 글을 쓰는 어린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 글을 그 공모전에 보냈고 아주 운이 좋게도 거기서 제가 상을 받은 덕분에 그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졌고 책이 세상에 나온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책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작가의 이름을 얻고 살고 있어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저의 첫 번째 책, 저를 작가로 만들어준 그 책은 기호 3번 책입니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추가 질문 혹시 있나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작가님은 책을 좋아하시나요? 책을 좋아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군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책을 좋아하긴 했어요. 저희 때는 지금만큼 다양한 놀잇감이나 컴퓨터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 저에겐 가장 재미난 놀잇감이자 장난감이 책이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책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꼭 책이 아니어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충분히 즐기고 마음껏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게 뭐 꼭 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우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책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질문했던 친구요. 책 말고 혹시 다른 거 뭘 좋아하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책은 좋아하지 않지만 따로 글쓰기를 좋아해요. 책을 좋아해요. 그렇구나.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자기 삶의 경험만도 얼마든지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재미나게 글 많이 쓰실 읽고 작가라는 꿈도 마음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서는 작가라는 직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가라는 직업이 어떤 것이냐? 사실을 저는요, 작가 글을 쓴다는 일이 저에게는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 중에서는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가가 되기로 했거든요. 친구도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나중에 진짜로 작가가 되시면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우리 작가끼리 맛있는 걸 많이 좀 먹고 봅시다. 네. 질문 있나요? 통과해도 될까요? 아니면 괜찮아요? 자, 그럼 하이라초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사라. 네, 장현이. 김영미 작가님이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가가 되려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쓴 이야기들을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제 책이 누군가는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요
책을 많이 팔아야지,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책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쓰면서 늘 생각하는 건 있어요. 내가 어린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글을 쓰지는 말아야지. 나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로 옆에서 친구처럼 지켜보면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서 나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들여다봐주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을 친절하고 다정하게 들여다보아주는 그런 사람처럼 글을 써야지 이렇게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도 나의 그런 다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여러분이 제 글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 다정한 마음이 베스트셀러의 그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네, 대답됐을까요? 네,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지금 멋진 작가가 되셨는데 혹시 작가가 된 후에 평소 일상 또는 삶이 달라진 건 없나요? 작가가 된 뒤에 달라진 것, 사실은 작가가 되어서 달라진 게 크게 없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전보다 어린이들을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 책을 읽은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책 이야기 해주세요 하고 저를 많이 초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화면을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린이들을 가까이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 달라진 점입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작가님은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네, 맞아요. 소리질러 운동장이 막야구 이야기라서 작가님 야구 좋아하냐고 뭐 이런 질문 제가 자주 받았던 것 같네요. 저는 사실은요, 지금은 좀 바빠서 매일매일 야구를 보지는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맨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요 날마다 야구만 보고 야구 이야기만 하고 밤에 잘 때도 야구 꿈을 자주 꾸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프로야구 맨 처음 생겼을 때가 언제냐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1982년이거든요. 1982년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야구팀이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조금 바뀌었지만 그때는 제 오비가 오비베어스 이렇게 불렀던 팀이고요. 제가 그 팀을 열렬히 응원한 덕분에 프로야구 원년에 우리 팀이 오비베어스가 최종 우승팀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야구를 좋아했던 그 기억이 제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소리질러 운동장을 쓸 때 더 생생한 야구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인 소리질러 운동장에 관한 질문을 한효초에서 조금 더 해주시면 신기초에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소리질러 운동장 작품을 읽고 나서 그 질문 작가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차별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차별당한 경험이요. 아마도 공의주가 야구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차별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경험 그건 굉장히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경험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자들이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곤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 집에 대학생 언니가 함께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언니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새벽에 택시를 타고 어딜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택시를 잡다 못 잡아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돌아왔느냐, 택시를 타고 왜 안 갔냐 그랬더니 택시 기사분들이 첫 손님으로 여자가 타면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서 못 태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아주 새벽에 택시를 타는 것도 좀 어려웠을 만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끝에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느끼는 그런 이거 차별이야 하는 것들도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면 점점 더 차별 없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은요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나빠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어야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여자라서 안 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새벽에 택시도 못 탔군요. 저는 그랬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작가님께 하고 싶어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작가님이 책을 쓰셨는데 인물 중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랑 착하게 만든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지금 질문한 사람한테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누가 제일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님이 제일 나쁜 그랬구나. 어떤 점에서 감독님은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을까요? 김동현을 거짓말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추천인 것 같고 맞아요. 어린이들이 보기에 감독님은 좀 왜 저럴까? 좀 이상하다.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글을 쓸 때, 소리질러 운동장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쓸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만든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한 어떤 일들이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나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실수로 혹은 잘못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얼마든지 그것은 나쁜 일이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바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 감독님도 워낙에 낡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좀 고지식하고 답답한 사람이긴 하지만 봉희주랑 김동희 같은 친구들이 자꾸 감독님한테 왜요? 그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나쁜 행동들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독님을 너무 나쁘다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독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기초 친구들도 소리질러 운동장에 관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작가님께서는 4학년, 5학년, 6학년이 있는데 왜 책에서는 5학년 초등학생 기준으로 정하셨나요? 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5학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 참 좋겠는데 사실은 제 책에는요 6학년 주인공인 책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모두 다 5학년이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주인공들은요 아는 것이 너무 없어도 곤란하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너무 없으면 무언가를 이렇게 해볼까라고 궁리하기가 좀 어렵고 아는 것이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를 금방 해결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5학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5학년들은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마도 5학년 이야기를 계속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 만난 기념으로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올해 10월달에 제 새 책이 또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도 바로 5학년입니다. 10월달에 나올 책이 정말 기대됩니다. 혹시 제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제목을 지금 하나 정해놓긴 했는데 이것을 진짜 확정된 제목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을 말할 수 있는데 제목이 바뀔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정해놓은 임시 제목은요. 왜 동아리라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아리 이야기거든요. 혹시라도 제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김영민 작가의 동아리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님. 네. 제 생각엔 동해가 스포츠 정신도 잘 지키고 정직한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동해를 정직한 아이로 쓴 이유는 있으실까요? 네, 정직한 아이. 실은 김동해는 거짓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친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거짓말이 꼭 필요할 때도 사실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거짓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 이런 것이 그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쭉 계속 살 수 있었던 데는 저는 주 같은 친구들의 도움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래? 이렇게 그 친구한테 탓을 하지 않고 너 원래 거짓말 못하잖아. 괜찮아.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준 동일 같은 친구들 덕분에 김동해는 계속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서로 저 친구는 원래 저게 그 친구의 원래 모습이야. 저 친구는 원래 그러니까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공이주 같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진짜 자기의 모습을 속이지 않고 태어난 대로 자연스럽게 모두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도훈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작가님은 왜 결말에 승부를 내지 않고 왜 무승부로 했나요? 맞아요. 우리 막야구부랑 그냥 야구부가 7대7 동점으로 끝났지요. 여러분들은 막야구부가 크게 우승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좀 애매하게 7대7 동점으로 경기를 끝냈어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막야구부 최고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제목을 막야구부 최고 이렇게 지었다면 아마도 7대0으로 막야구부가 크게 우승하는 이야기를 썼을 텐데 이 책은 제목이 소리질러 운동장이잖아요. 저는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울타리 밖으로 내쫓기지 않고 모두 함께 끝까지 잘 사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야구부, 그냥 야구부, 사실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운동장에서 함께 잘 지내는 그런 결말을 원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점이 되어야 했고 모두 함께 운동장을 나누어 쓰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의 결말을 짓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우리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라고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7대 7 동점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책에 대한 질문해 주세요. 작가님, 책 중에 나오는 감독님은 악역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감독님이 선한 역할이었으면 어떤 내용으로 전개할 것인가요? 인물의 특성을 조금 바꾸어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감독님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 감독님과 함께 정말 모든 어린이들이 망야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망야구부 감독님이 될 수 있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교 망야구부와 다른 학교 망야구부가 망야구 대회를 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점점 더 이 망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큰 재미난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한 친구가요. 그러면 좀 멋진 감독님과 함께 모두 다 같이 망야구하는 이야기를 뒷이야기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감독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망야구하는 이야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북크리에이터에다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 국민과 삶에 대해서 작가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준비했어요. 질문을 좀 해보실까요? 저는 꿈이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라는 직업만큼 불안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가 되는 것이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저같이 작가가 되고 싶은데 걱정되는 아이들을 위해 격려의 말을 하면 방금 물어봤던 친구요. 작가 되면 가장 불안할 것 같아요? 가장 걱정이 되세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는데 과연 제가 낸 책이 잘 팔릴까? 그걸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작가가 되어볼까라고 했을 때 그런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곰곰이 한참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돌아본 나의 모습에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 사는데 그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구나. 돈이 조금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좋아하는 거, 희주는 곰을 좋아하는데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막 이런 거 이야기 나누셨잖아요. 저한테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장난 거 수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새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쓰던 거를 물려받아 쓰거나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서 쓰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동점하느라고 좋아하는 일을 못하는 건 좀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나처럼 용감해질 수는 없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성공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도전을 해볼 것인가. 이것을 마음 먹는 일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안 되면 또 다른 일을 찾아도 되고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건 또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아주 많은 삶의 기회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좋아하는 일을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려초에 기회를 한번 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활동 3에서 또 발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려초 친구들 한 명만 더 발표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아는 답변 중에서 고민이 있으면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글을 잘 쓰시죠? 우리 반은 한 달에 몇 번씩 글쓰기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하고 싶은데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 네. 한 달에 몇 번씩 글쓰기 대회가 있군요. 와, 그런데 글을 쓴 것을 가지고 꼭 1등을 하고 싶으세요? 아,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하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1등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대신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좋은 글을 쓰는 방법. 그거는요, 저한테는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솔직하게 쓴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1등을 하려고 그렇게 억지로 멋진 글을 쓰지 않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마음으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쓰려고 언제나 노력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솔직하게 쓴 글이 남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쓴 글보다 언제나 늘 재밌고 멋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1등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1등을 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막 쥐어짜서 글을 쓰면요, 어쩌면 그 글은 1등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을 받든 못 받든 나는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대로 한번 글을 써보겠다라고 일단 마음을 먹고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원칙이 있기는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글을 쓸 때 언제나 내 것만, 내 생각, 내 뱃속에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글을 쓰지는 않고 언제나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관찰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는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정말 많은 재미난 이야기, 슬픈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세상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만약에 난 정말 쓸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친구들을 열심히 관찰하거나 그리고 친구들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가는 어른들도 열심히 관찰하거나 내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꾸자꾸 나에게 기회를 주거나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서 솔직하게 글을 쓰는 것, 그것이 저에게 글을 잘 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의 비결이 꼭 통해서 언젠가 꼭 한번 1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연연하지 않는 것이 1등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작가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은 좀 지났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니까 특히 온라인상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다 대답을 못 해드려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도 좀 아쉽네요. 우리 신기초 그리고 한려초 친구들, 제가 질문을 들으니까 책을 꼼꼼히 읽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잘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책에는 정답은 없어요. 내가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작가님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꼭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마 작가님은 이렇게 썼을 거야 라고 짐작하시고 그것이 작가의 진심이고 정답이라고 믿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잘 지내시기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제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작가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작가님과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니까 내 마음이 어떻던지, 질문을 주고받기 전과 후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혹시 발표할 사람 있나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우리 최진님 할까요? 질문이 있었는데 그랬죠. 좀 하셨어요. 그랬구나.
작가님 제가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따 한번 물어봐 줄게요. 네. 자, 제가 꿈이 작가라고 했잖아요. 네. 작가님이 글을 잘 쓰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아, 다른 친구들. 하세요. 작가님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책을 조금 이해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조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이해도 더 잘할 수 있고 책의 내용도 더 풍부해진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 생각이 풍부해졌구나. 작가님의 기계책 말고 다시 책도 읽어보고 싶어. 10월달에 새 책이 나온다니까 좀 기대돼요. 아, 네. 따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제 잘 가졌고요. 마지막, 그동안 여러분이 부크리에 대한 내용을 하이러츠 친구들이 지금 읽고 있고, 여러분은 자작자작에 들어가서 하이러츠 친구들 것을 읽어보면서 어떤 친구들 걸 칭찬할 것인지, 또 그 친구들에게 무엇이 궁금한지,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하이러츠 친구들 1분 정도 해서 질문해 주세요. 네, 준비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썼죠? 네, 사진을 찍어줄게요. 나는 먼저 빠르게 볼게요. 한번 볼게요. 네. 친구 이름을 발표를 못했으니까 먼저 준비해 줄 수 있겠어요? 다른 친구한테 기회 줄까요? 그러면 발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적은 걸 바탕으로 해서 많이 한 명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발표 못했던 사람 정했어요? 이제 물어보는 정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질문했을 때 이 오전에 작품을 골라 아이들 감사합니다. 그걸로 생각하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이러 친구들 우리 누구 작품에 가장 관심이 많나요?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과연 누구 작품을 네, 치유. 우승자들 지금 물어보면 되죠? 네. 저는 소리지로 운동장 이윤서 작가님을 합니다. 감사하고 진짜가 질문에 대한 것을 저 뭐지 생각을 못한 질문이어가지고 했고요. 마음속 질문을 이걸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질문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고요? 예, 제 거를 골라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걸렸냐면 친구들보다는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고 한 챕터에 이틀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챕터당 이틀 정도 걸려서 자신의 질문을 만들었다고 해요. 추가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또 우리 친구가 자작자작에 대해서 할 사람 있나요? 질문할 사람. 칭찬하고 질문할 사람. 네, 해주세요. 누구인지 알려주고.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는 내가 생각하는 등장인물의 선약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의 이름은 김연우 학생이에요. 김연우 학생이 그 중간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공예주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아빠에게 거짓말을 해서 다른 친구에게 족집게 문제를 가져다 줘서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연우 학생이 만약 공예주가 된다면 족집게 문제 말고 어떤 노력으로 야구부를 모을지 궁금해요. 저는 어떤 행동으로 노력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유랑 회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회의를 많이 할 것 같다고요? 네. 추가 질문 있나요? 방금 전에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행동과 말로 회의를 진행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막야구부에 자주 오는 학생들이랑 같이 아하.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질러 운동장 차별에 관하여 내가 생각하는 등장인물의 성악도 주인공에게 쓰는 마음의 편지가 있는 카테고리 중 주인공에게 쓰는 마음의 편지에 있는 이 해당 친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거에 큰 감동과 편지를 쓴 거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교장 선생님이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으셨나요? 멋진 질문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면 교장 선생님이 꼬치로도 학생들을 때리면 안 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학생들을 때리지 않게 하려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소리지르는 운동장 카테고리에 있는 유가람 친구에게 친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일단 내용은 생생하게 잘 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을 보자마자 감동을 먹었다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먹고 왜 그 부분에서 감동을 먹으셨는지 궁금해요. 감동을 먹었다. 소리질러 운동장의 표지를 보면 빵야구부랑 야구부의 그 모습을 보고 좀 이건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좀 그래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카테고리에 있는 차별에 관하여 해서 한그나 학생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을 쓰고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채빈이를 마지막으로 이 활동을 마칠게요. 저는 내가 생각하는 인물의 새롭도 카테고리에 강다인 학생을 칭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로도 자세히 나타내주고 또 구체적이게 나타내는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질문은 점수를 나타내는데 이게 착한 점수인지 나쁜 점수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멋진 질문 감사합니다. 제일 착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은 착한 점수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점수를 나타내는 거. 중간은 이제 나쁜 거랑 나쁜 55점이 중간인데 그래서 이 점점 내려갈수록 나빠지는 걸 해서 높아질수록 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살려준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 받았고, 제 뒷면에 시간 동안 하고 이제 여기 대화 끝나면 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 동해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마음속에 진심을, 자기의 진실을 따라가는 그런 외치고 내 진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려초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안녕.